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덕수 총리 탐구로 좀 한번 꾸며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두 분에게도 이 질문부터 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함상훈 두 사람을 지명을 했는데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는 정말 저는 설마 했어요. 그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다 할 때 상식적이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특히 본인이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는 과정에서 근 한 넉 달을 지금 끄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권한 대행이 이 재판관 임명에 권한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했고 특히 그 당시에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이미 그때 나왔던 얘기예요. 그 대통령 추천 몫은 안 된다. 그 인사권이기 때문에 권한 대행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회 추천목 같은 경우는 형식적인 임명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라는 게 그 당시 논리였고 사실은 그 당시에 그것도 안 된다고 한 게 국민의힘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인사권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국회 추천목도 임명 절차에서 안 된다라고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얘기했고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 누구예요? 법무장관 했던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그 시기에도 예?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걸 못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왜냐하면 이건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이 됐는데 못해가지고 8명 체제로 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저는 이번 거는 그 한덕수 총리가 왜 이런 무리한 그 행동을 했을까? 네. 정말 이번은 정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조혜진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차적으로는 한 대행이 설명한 대로 네. 지금 최상목 그 부총리도 탄핵안 발의가 돼 있고 언제든지 본회의에 처리돼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탄핵 심판이 열릴 수 있는 상황이 돼 있고 또 최 대행뿐만 아니라 최상목 그 부총리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동안에 민주당이 문제가 있으면 뭐 무차별적으로 전혀 뭐 고민 안 하지 않고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다. 뭐 심지어 총탄핵까지도 이야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럴 때 후임을 지금 임명 안 하면 6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탄핵이 돼서 직무 정지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 헌법재판소가 이 구인 체제가 돼가지고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면 그나마 나은데 아예 직무정지 상태에서 장기간 이 내각의 공백이 오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탄핵 소추가 안 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될 경우에는 헌재가 빨리빨리 탄핵 심판을 해가지고 결정을 내려주도록 구조를 맞추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한다라고 하는 그 취지는 저는 뭐 한 대행이 아니라 누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그런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이제 그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그 마은혁 또 마용주 뭐 이런 사람들 임명하지 않았던 것들은 제가 생각에는 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은 대행도 대통령이 직무정지지만 살아있을 때 하고 아예 그 파면이 돼가지고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경우하고가 다르거든요. 헌법적으로도 다르고 그래서 직무정지 상태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이제 사고에 해당하고 지금처럼 파면이 돼서 그 자리가 아예 없는 경우는 이제 권위에 해당하는 건데 대행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거는 이제 헌법이나 법률에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 학설이나 이게 그 토론으로 그 정리될 수밖에 없는데 많은 의견들이 이 사고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해야 되고 벌이된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에 준해서 해야 된다. 아마 그래서 사고 시기였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를 자제하고 지금은 고리 상태이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논란의 한 축이 그건데 사실 이거보다 더 뜨거운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것. 예. 이게 사실은 더 뜨거운 논란이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앞서도 아마 지금 방송을 했었잖아요. 예. 사회자께서 질문도 많이 했고 지금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는 당시 비상계엄 종료 직후라고 봐야겠죠. 직후에 다음 날. 그 4인 회동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국방장관 해가지고 행안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 그렇죠. 네. 행안부 장관에서 소위 법조인 4인방이 모인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해서 지금 현재 그 뭐 아직 그 기소된 상태는 아니지만 조사를 받고 있고요. 네. 그 관련돼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 사람을 임명한 것도 문제고 저는 만약에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 아까 저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헌법재판소의 어떤 이 완전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면 정치권과 상의했었어야 돼요. 뭐냐면 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지금 여러 가지로 그 있는데 사실은 앞으로 2달 있으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인사권자가 생기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넉 달 이상을 참아왔고 지금 4월 중순이면 18일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보기엔 공석 기간이 한 달이요 조금 더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중대하게 국가의 어떤 그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기능 못해서 9명이 채워지지 못해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거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문제를 물어서 예컨대 내가 이것을 임명하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정치권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차라리 여야에서 한 명씩 추천해달라고 하든가. 네. 예, 그렇게 뭐 그 정치적 해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뜬금없이 본인이 인사권 행사했거든요. 거기에다 매우 부적절한 사람 한 명을 포함해서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도저히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고 국회 차원에서도 지금 인사청문회 하지 않겠다. 아예 국회의장은 서류를 접수하지 않겠다고 했고 더 나가서 아마 그 권한쟁의 심판은 지금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는 없는 상태고 다만 이제 그 행정 그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아마 그 모든 수단을 통해서 민주당은 아마 싸울 거로 보고요. 제가 보기엔 모르겠어요. 한덕수 총리가 탄핵을 시켜달라는 거 아닌가 싶어요. 탄핵 유도라는 어떤 주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한 표입니까? 예, 탄핵을 탄핵을 하려고 그러면 그걸 빌미해서 사퇴해서 대선 출마하겠다. 뭐 그런 의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런 정도로 정치적인 속된 말로 정치적 머리를 굴리는 분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점 보셨나 그럼 또? 예? 점 봤냐고 점. 그 유명하시잖아요. 아 이분도 점을 그렇게 좋아하시나요? 아니 그 뭐 가족관계 문제니까 다 설명하는데 여의도에서 알만한 분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완규 법제처장은 저는 그렇게 문제 있는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배동이 있었지만은 거기서 무슨 뭐 범죄 그 혐의가 있거나 그 뭐 밝혀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쪽 설명에 따르면은 원래 예정됐던 그 탄핵 계엄과 관계없이 미리 잡혀 있었던 약속이라고 하고. 근데 그건 뭐 본인들의 주장이고요 현재에서. 예. 뭐 근데 그 자리에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뭐 거짓말까지 할까 싶기도 하고요. 거기 또 무슨 뭐 이제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그 뭐 증거를 숨겨야 되거나 뭐 그런 상황에 의해서 거짓말 한다면 모르겠지만은 지금 수사에서 나온 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거짓말까지 할까 싶기도 하고.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저기 그걸로 파고 들어갈 생각은 없지만 그때 이제 당시 박성재 법무장관의 해명이 뭐냐면 해 넘어가기 전에 한번 보자. 본 지 오래됐으니까. 네. 아니 그러면 세상이 널린 게 음식점이고 술집인데 왜 그 대통령만 사용하게 되는 삼청동 안가에서 몰래 만나느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분들 저기 그 법무장관 또 행안장관, 법제처장, 민정수석까지 만나는데 이렇게 그거를 어디 음식점 같은 데서 만나는 게 오히려 적당한지 그것도 저는 의문이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저는 뭐 이완규 처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잘 몰랐는데 이번에 그 보도를 보니까 나름 저 우파적 인사도 아니고 뭐 보수 인사도 아니고 학교 다닐 때도 5.18 관련해서 구속돼 가지고 민주화 유공자로 지정이 된 분이고 대통령하고 굉장히 같은 학번이고 같은 연수원 동기고 절친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발탁을 했을 때 그 문제 있다고 지적을 했던 분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대통령이 그 검찰총장일 때 또 그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고 할 때는 자기가 변호사로서 또 행정소송의 대리인으로도 해주고 나름 원칙이 있는 분 같아요. 또
뭐 말하기 그래. 좀뭐 강골인 것 같기도 하고 검찰에서는 또 나름 신망을 받는 분이고 제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뭐 문제 없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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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두 가지만 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가 사용은 매우 제한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가지 않는 한 안가하지 않고요. 제가 그 민주당 여당 시절에 그 비서실장 여러분하고 만날 때도 다 사적인 그 음식점을 예약을 해서 만나고 그렇죠. 예. 심지어 국정원장하고도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날 때도 국정원장이 그 어느 음식점을 그 서울 중심가에 있는 음식점을 예약을 해서 예. 그 국정원 관계자가 안내를 해가지고 갔어요 글로요. 네. 그 약간 이제 만나는 게 공개되는 게 국정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니까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통상 그렇게 해서 만나지 안가를 이용하거나 제가 뭐 국정원장을 만나러 예를 들면 뭐 내곡동에 어떤 안에 들어가가지고 만나러 이러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이분들이 무슨 공적인 회의를 한 게 아니라 사적인 모임하자 해 넘어가지 한번 보자고 했는데 안가를 사용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공직자로서.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법제처장은 지금 자기 모순이에요.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 입장을 못 정하고 뭐 그동안 미루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걸 결국은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있다고 해서 왔고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부정적 의견을 정부의 입장을 누가 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나 정부기관에서 문제가 생기면 물어보는 사람이 법제처장입니다. 예. 아마 법제처장 본인이 이완규 법제처에서 어떤 입장을 냈는지 한번 그 공문을 좀 내야 되는데 물어봤으면 이거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그 관계부처하고 협의 중이라고 했을 때니까 주로 법무부나 법제처 특히 법제처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이거 문제가 있다고 해놓고 지금 대통령의 인사권을 더군다나 한다? 국회 추천목도 아니고 저는 이완규 법제처장의 입장이 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자기 모순에 빠져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앞서 본방에서도 많이 다뤘으니까 일단 두 분의 견해를 듣는 정도로 가름을 하고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 보자라고 하는 거니까 저는 궁금한 게 한덕수 총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특히 대야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저기 어제 2명을 지명하고 그 중에 1명이 이완규 법제처장이다. 그러면 한번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하고 한번 그러니까 대결해 보자라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로서는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공정하게 그 대선 관리를 할 뿐이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정도면 제가 늘 와서 얘기하지만 그 어떤 국무위원 탄핵에 대해서 가장 소극적이고 예를 들면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데 네. 저 같아서는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그 대선 관리를 맡기는 게 옳으냐 이거 심각한 고민을 민주당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차라리 신속하게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그 정리를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역풍이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 한덕수 권한대행을 더 이상 저지해둬서 안 된다 생각을 하는 게요.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내란에 적극 가담을 하지 않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란에 방조 내지는 동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상계엄 과정에. 네. 그런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본인이 도리어 그 의혹을 더 증폭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다른 사람들 아니고 지금 이완규 법제처장을 그렇게 임명한다는 것은 이건 대놓고 사실상은 해보자는 거고 이거는 여전히 그 퇴임한 그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짙게 지금 그 한덕수 권한대행 뒤편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그 없습니다. 얘기는 결국 이완규 법제처장 카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픽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조혜진 의원은 한덕수 총리가 지금 대야 관계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여당이 없어요. 다 야당입니다. 형식상으로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예, 예. 국민의힘도 지금 야당이에요. 예, 여당이 없는 나라가 된 상황이고 예. 모든 정당이 다 야당인 건데 한대행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통령 선거 때까지 국정 관리하고 선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 그 결정적인 것이 정당들의 협조입니다. 정당들이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특정 정당을 더구나 국회 압도적 다수 국회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정당을 본인이 그게 맞서거나 각세우거나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럴수록 본인 입지가 더 좁아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뭐 대선 관련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당 입장에서는 예. 이런 분이 참여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포석을 두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대선 출마에 소극적이나 부정적인 것 같아서 기대를 좀 안 하게 되는 그런 건데 안 나올 거라고 보시는 출마하려고 생각하고서 이런 정치적인 그 계산을 가지고 포석을 둔다고 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분 그런 분도 아니고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우리 당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좀 출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네 오픈도 해놓고 있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계산은 차치하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고무적인 거죠. 근데 그 거꾸로 현실은 그게 아니라 아예 그쪽 문을 닫아놓고 계속 알겠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실망스러운 부분이고 그런 점에서도 그렇고 선거 관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선관위가 하는 거지 이 대통령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민주당 태도도 그랬고 또 헌재도 약간 그런 입장을 이제 같이 했던 게 대통령이 선관위 업무에 관여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했습니다. 그 내란의 일종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선거 관리자로 원래 헌법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선거 관리자거든요. 네. 선거를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후방에서 그 선거 관련 주무총리나 법무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나 이런 사람을 지휘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선거 관리를 하는 위치인데 그 자체를 부정하고 다 진행을 했어요. 대통령은 네네. 선거 정파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선거에 조금이라도 터치하면 안 되고 선관위 선거 관리 업무에 터치하면 안 되고 그거 하면 그는 선관위 중립성을 훼손하는 거고 그건 탄핵의 사유다. 심지어 뭐 내란 사유도 이렇게까지 가 있는 상황에서 대행이 뭐 선거 관리를 좌지우지하고 특정 정파에게 유리하게 불리하게 한다는 저 전제 자체가 지금까지 민주당이 퇴원 태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건 거죠. 사실관계가 저는 좀 다르다고 보는데 헌재 판결이 선거 관리에 개입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한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 정부가 늘 했지만 그 선거 업무, 그러니까 그 총선이든 대통령 선거든 그건 행안부와 그 선관위가 같이 그 선관위가 하지만 행안부가 지원을 하고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선거관리 중립내각 이런 얘기도 항상 나왔었고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이유 중에 하나는 영장주의 문제란 거예요. 영장 없이 군대를 보낸 것 자체는 우리 법률이 근거하고 네. 있는 영장주의를 침해했다고 해서 파면의 사유로 잡은 거 아닌가 이런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선거에 있어서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대표 또는 정파적인 인물이냐 아니면은 그 선거 전체를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냐,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냐, 아니면 대통령은 그를 특정 정파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없어서 선거 관리에서 손을 떼야 된다고 보느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아니 선거 관리 우리가 지금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선거 관리 하라고 하잖아요. 그건 민주당이 그 얘기를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다만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하라고 그러지 선거 관리에서 손 떼라. 그러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좀 조금 전에 이제 홍익표 의원님은 뭐 탄핵도 검토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럴 때마다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 그러면 국정은 어떻게 되느냐. 특히 지금 트럼프발 통상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고 안보 문제도 되게 심각해지고 있는 건데 한덕수 총리는 통상 전문가고 외교 전문가다. 정말로 필요한 존재 아니냐.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러면 바로 그런 점에서 한덕수 총리를 평가한다면 어떻습니까? 어제 뭐 밤에 트럼프하고 통화도 하긴 했다고 합니다만. 지금은 전문가나 역량 그거는 실무자로서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길어야 지금 50여 일밖에 못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어떠한 협의는 물론 협의도 안 되는 거죠. 그냥 전화 통화는 했겠지만 도대체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른 나라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버젓이 있는데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통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우리가 빨리 리더십의 공백을 대선을 통해서 들었으면 저는 어차피 미국은 우리나라의 차기 정부하고 대화할 거예요. 어차피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것을 약속하거나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얘기한다고 미국이 한국 25% 너무 높아
10%를 깎아주겠어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방위분담금 아마 그 굉장히 높게 요구할 텐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걸 협상을 해서 그거를 정리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에요. 못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모든 건 차기 정부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대단한 거라고 그 전문가다 이렇게 자꾸 뭐 언론에서 띄우고 있지만 저는 뭐 그분의 실력 여부를 떠나서 어떤 진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협상의 대상자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미국 정부가. 네, 네. 조혜전 의원님. 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볼 땐 당연히 이제 선출된 정식 정부하고 진지한 대화를 하고 싶어 하겠지만은 타이밍상으로 볼 때는 문제는 이제 지금이 골든 타임이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이 한 2달 사이에 중요한 건 다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미국의 방침은 요 며칠 사이에 거의 다 공표가 됐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개별 협상을 해서 뭐 조정한다든지 하는 거는 이제 이후에 결정되는 건데 이게 뭐 시간이 그리 오래 가는 게 아니거든요. 뭐 한두 달 안에 다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일본도 이시바 총리도 저 트럼프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또 가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다 지금 개별 협상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트럼프나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마냥 뭐 다음 정부 때 기다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협상이라는 게 다른 나라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기간 동안에 중요한 의사결정이 다 이루어질 거다. 그런 점에서 그걸 끌어갈 키를 쥐고 있는 이 사람이 한덕수 대행이라는 건 그나마 우리 국익 측면에서는 다행스러운 거고 네. 그저 그에 대해서는 그 국회 각 정당들이 한 대에다 힘을 실어줘야 우리가 외교 협상력을 가지고 국익을 소외낼 수 있다. 그건 뭐 통상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 문제, 안보 문제도 다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관가의 평가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이제 그 사실 이제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관가에서는 힘겨루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부처의 항상 그 리더 격은 기재부 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덕수 권한대행은 산업부 출신이에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재부 출신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여러 차례 뭐 협상을 하고 하는데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그 결국은 이 의사결정, 그러니까 경제 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거에 뭐 총리도 있었고 통상교섭본부도 했고 했는데 통상교섭본부 할 때 마늘파동 때문에 크게 곤란을 겪었죠. 그때 판단 잘못해서. 아, 그랬나요? 예. 오. 그 마늘파동 아시잖아요. 깐마늘 때문에 중국산 마늘에 그 수입관세를 높였다가 우리나라 반도체 물자 등등의 그 보복관세 맞아가지고 우리가 베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수장이 통상교섭본부장이 그걸 이끌었던 사람이 한덕수 권한 그 당선 교섭본부장이었는데 그래서 그때도 다 반대했는데 그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그 사단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이런저런 평가가 있습니다. 뭐 잘한 면도 있고 못한 면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마치 지금 일부 언론이나 여당 국민의힘 쪽에서 평가하듯이 마치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슨 뭐라 그럴까요? 그냥 마법사처럼 모든 문제를 예를 들어서 뭐 언론 평가는 뭐 이제 행정의 달인은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고건 전 총리인데 고건 전 총리 다음에 한덕수 총리인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묘사하던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 총리 시절 결국은 보세요. 지난번에 그 전북 우리 잼버리 파동 때도 뭐 대통령하고 사실은 그 전북지사가 욕을 많이 먹었지만 총리도 책임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죠. 그런 거 하나하나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그 총리도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에요. 다 끝나고 나서 화장실 청소 한번 했죠.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저도 잘 아는 분이고 뭐 잘한 평가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면이 있지만 마치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사처럼 할 수 있다. 저는 일단은 미국이 보기에는 적절한 협상 파트너도 아니기 때문에 한국 문제는 훨씬 보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총리가 DJ 때 통상교섭본부장을 했거든요. 노무현 때 장관하고 DJ 때 장관까지 했는데 노무현 때 정부 때 총리하고 또 우리 이명박 정부 때 주미대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 또 총리하고 그러니까 이쪽 정당들에서 다 중용이 됐는데 최고 요직에 중용이 됐는데 이게 이분이 뭐 그때 정권 교체기에 줄 타가지고 어느 쪽에 줄 서가지고 된 게 아니거든요.
실력이 있으니까 다 탐을 내고 자기들이 각 정권들이 지난 정권 때 일을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는 대개 배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필요했던 분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어제 트럼프하고 통화하고 난 뒤 바로 백악관에 지시해가지고 우리하고 통화했는데 일본까지 같이 묶어가지고 동맹들하고는 특별한 대우를 해라 말하자면 우선적으로 협상하고 뭐 그 표현은 그렇게 안 됐지만 말하자면 특별 대우하라는 그런 의미 그 지시를 이끌어낼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트럼프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 의원님에게 좀 요점을 좀 따라 여쭤볼 게 있는데 네. 지금 뭐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합니다만 윤상현 의원은 또 어제 찾아갔잖아요. 한덕수 총리를.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아직 차출로는 계속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예. 한덕수 총리와 김문수 전 장관은 다를 거라고 보세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 면에서 다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실상은 모르겠지만은 김 장관은 약간 강경 보수로 그 이미지가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한 총리는 본인이 지금까지 그 복무해온 그 이력도 그렇지만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념적인 인물이 아니고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립돼서 그 자체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렇게 보세요? 본인이 그 DJ 정부 때도 이랬고 노무현 정부, 그 이명박 정부 네 정부를 거쳐서 일을 해온 분인데 특정 정부나 특정 대통령에게 매여 가지고 거기 아바타 노릇하고 그럴 분이 아니죠. 그만한 또 자존심, 자기 실력에 대한 자존심 있는 분이고. 쉽게 보면 독립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외연 확장력이 있다 이렇게 본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본인이 이제 뭐 이란 정부도 이쪽 저쪽 정부 다 있고 칼라도 중도적이고 또 지역도 전북이고 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자라기는 서울에서 경기고하고 서울대 상대 졸업하고 하버드까지 나온 분이고 실력은 인정돼 있는 분이 역대 정권이 4개 정권이 다 탐을 했던 인물이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황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이 그 후보가 없어서 저런 거죠. 원래 이제 그 꼭 이 뭐 비교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2007년도 그 민주당 그 대선 앞둔 민주당을 보는 느낌이에요. 그때 민주당도 뭐 무조건 질 것 같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그때가 이 예선이 본선이라고 말이 나올 정도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후보가 다 나왔죠. 뭐 그 이 사람 해보고 저 사람 해보고 나중에 안 돼서 문국현 나중에 이제 제3당으로 나왔지만 당시 문국현 씨까지 뭐 영입해서 우리가 추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의 그 후보자들 경제에 보면 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하고 최소 15%에서 많게는 20% 이상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뭐 그런 거죠. 지금 내부에서는 안 되겠으니 밖에서라도 뭘 데려와야겠다. 이게 과거 윤석열 대통령 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도 그 내부에서 후보가 없으니까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사람 데려오자 이렇게 했던 방식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국민들이 이번에는 그렇게 그 호락호락 그거를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한번 당해봤잖아요. 그냥 그 문인만 포장해서 이거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갖다 놓고 나니까 결과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얼만큼 국정을 파탄냈는지를 뭐 한미 관계 좋다고 얘기하는데 한미 관계 좋은데 이렇게 관세 두들겨 맞고 그 저 미국이 동맹들이 더 나쁜 놈들이라고 지금 트럼프가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도 많이 우려를 했어요. 그 왜냐하면 한국의 그 한국 정부가 물론 그 직접적 개입하진 않지만 사실상 특정 후보 바이든 후보에게 너무 올인한 측면이 있다라는 게 워싱턴 내에서 유명했습니다. 다 걱정됐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오판한 거죠. 정보 분석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미국 내에서는 사실은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높았는데 우리 정부는 그걸 대응 못했고 똑같은 게 지난번에 우리 그 파리에서 우리 무역 저기 엑스포 부산 엑스포 예, 부산 엑스포 하다가 그때도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제가 하나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하면 외교부 관계자가 저한테 얘기할 때는 그 1차도 통과하기 어렵겠습니다 했는데 2달 만에 이길 수 있다는 보고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한테 원하는 보고가 마사지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뭐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총리를 후보로 하고 싶은지 뭐 그러면 탄핵해 드리죠 뭐. 우리 당이 그 인물을 키우는데 좀 소홀했다라는 부분은 반성할 부분인데 뭐 정치권 전체가 다 그래 왔으니까
뭐 이재명 대표도 당에서 키워온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당에 들어온 인물이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은 개개인 인물로 보면은 저는 뭐 우리 당원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뭐 보지만은 우리 당에 있는 후보들이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한 명이고 이쪽은 여러 후보들이 이 지지를 나눠 가지니까 격차가 나는 부분도 있고 개개인의 역량으로 보면 저는 이재명 대표보다 결코 못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번 대선에서 표를 찍을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국난이니까 나라가 위기 상황이니까 안팎으로 위기 상황인데다가 또 계엄 사태, 탄핵 사태에 그런까지 겪고 파면되고 이렇게 조기 대선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면에서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거를 잘 국민을 통합해서 또 경륜과 경험과 실력을 가지고 나라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인물이 누구일까를 이쪽 저쪽 어느 쪽에 속한 국민이든 간에 다 고민할 거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 어떤 대안이든 꼭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하는 거죠.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한 20년 가까이 우리 당에서 잔뼈 굵었어요. 말단 부대변인부터 해서 그냥 영입된 케이스는 아니고. 근데 저는 어쨌든 좀 한덕수 권한대행이 총리직을 그 권한대행직 유지하면서 그 선거 관리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네네. 그러려면 이번에 헌법재판관 임명은 철회해야 됩니다.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또다시 한덕수발 대한민국 전국 혼란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